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한 장한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월과 8월에 치러지는 차기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게임의 룰이죠. 결정을 두고서 이제 갑론을박이 한창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차기 당대표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1인 체제, 단일 지도 체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사는 이제 당대표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그전에는 이제 당원 투표 100%였는데 최종 결정은 8대2 국민 여론조사 2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김대현 평론가님 7대3, 8대2냐 막 두고 설왕설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고민할 문제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 일반 정서상 보면 당원 100%의 룰을 가지고 당원들만을 중심으로 당대표를 뽑는 것은 온당치 않고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원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민심을 반영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일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폭 파격적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그래 뭔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넣느냐 30%를 넣느냐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그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보다 획기적인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 20%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반 민심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요 직전에 당원들이 100% 선출하기 그 룰 직전의 룰이 7대3, 그러니까 30% 반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직전 룰로도 회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 절박함,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한 모습들이 상당히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고, 오히려 그 절박함이 떨어져서 이 당이 진짜 선거에서 대패한 당인가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우려, 우리가 뭔가 확 변한다는 걸 보여주자 이런 측면에서 너무 8대2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변화가 없다 이런 의식은 분명히 다 비대위에서 했을 텐데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를테면 당내에서 보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세력들은 그런 위기의식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은 당 장악이 영남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분이 당과 용산 사이에서 나름 가교 역할을 하려다가 역시나 어정쩡한,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래서 뭐 어당팔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어당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도적이지 않거나 뭔가 집요하거나 아니면 어당팔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의 정치적인 결과적인 이득을 따져보면은 이분이 만만하지 않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할 타이밍에는 사실은 자기 주장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일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당내의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용산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약간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차기 전당대회 룰도 굉장히 좀 어중간한 형태로 결국 결론을 내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되면 본인은 이쪽도 미움을 안 받고 저쪽도 미움을 안 받으니 또 어당팔의 한 수가 된 셈이죠. 박창원 교수님, 어장팔로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8대2. 결국 친윤 비대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뭐 총선에 대한 평가들 오랫동안 해왔는데, 당원 100% 룰이 결국은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한계점이었고, 그에 대한 그 평가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도 최소 30%입니다. 더 나간다면 최대 50대 5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뭔가 변화의 의지가 있구나라고 느낄 텐데, 딸랑 20% 반영한다? 그럼 거기서 무슨 변화를 느끼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여론조사 비율을 그나마 20%한 것도 사실은 이 여론조사 비율을 지렛대로 해서 내심은 지도체제, 즉 한동훈 최고위원 또 예. 한동훈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소위 지도부 룰 구성, 그래서 뭐 부당대표를 뽑는다던가 집단 지도체제를 뽑는 쪽으로 내심 이제 소위 말해서 수작을 부리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게 20% 30%가 사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언급할 부분이 소위 역선택 방지 조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까지만 여론조사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가 뭐 한 2주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반면에 예.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좁혀 보면은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뭔가 역동성을 부여하려면 이런 역선택 조항이라도 좀 뺐어야 되는데 결론은 바뀌는 게 없구나. 기대감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역선택 조항을 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혹은 민주당 당원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 전체 국민으로 본다 그러면 포션으로 치면은 약 한 60에서 70% 정도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 민심이 어떤지를 반영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를 제외하는 것은 사실 뭐 필요한 조항이다 이렇게 봅니다.